이 무대가 정년이 저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소복은 부러진 목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년이의 오디션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평소 못마땅하게 여겼던 허영덩어리 한기주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까지 정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였죠. 물론 저러다가 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리고 다시는 소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엄마를 닮아 똥고집인 정년이는 결국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을 것이고 심사위원단이 모두 떠난 후에라도 텅 빈 무대에서 자기 혼자서라도 소리를 완성해낼 집념을 갖고 있는 아이였으니 그러느니 차라리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얻는 게 낫다 생각되었죠. 어차피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나마 심사위원단이 있는 곳에서라도 완성된 소리를 해내게 해주고 싶었던 강소복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강소복은 정년이의 목 상태가 저 지경으로 망가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목으로 소리를 완성하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쓰러져 피를 토해내는 정년이를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말걸 격한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괴로워하는 강소복을 눈치챈 문옥경이 강소복에게 다가와 말을 하길 단장님 탓 아니에요. 정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단장님 때문이 아니라 라면서 말을 더 잇지 못했죠. 문옥경은 서혜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그녀의 이름을 입에 대지는 않았고 대신 서혜랑을 향해 매서운 눈길을 쏘아붙였습니다. 강소복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정년의 목이 부러진 게 어머니를 닮은 정년이의 집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문옥경이 서혜랑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서혜랑임을 눈치채게 되죠. 문옥경이 무대에 쓰러져 있는 정년에게 달려가 정년이를 일으켜 세우고 병원에 가는 동안 강소복은 서혜경에게 다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따져 물었고 결국 서혜랑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서혜랑을 독하게 노려보며 말하길 너 같은 걸 국극단의 주인공으로 여지껏 썼다니 내 안목을 반성하게 되는구나. 넌 처음부터 옥경이와 비교하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서도 많이 후졌었다. 그래도 너를 쓴 건 악한 내 마음을 감추고 선해지고자 노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한 줄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감히 순진한 정년이를 꼬드겨서 목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마치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후배를 인도한 거냐? 넌 분명 정년이에게 그랬겠지. 라이벌 영서를 들먹이면서 아직 괴로워할 건 없다면서 넌 창을 잘 아니까 소리로 승부를 보라면서 영서 실력을 월등하게 뛰어넘기 위해서는 뒷산의 동굴벽을 보고 소리를 하라고 동굴벽에 튕겨나오는 내 소리를 듣고 그걸 피를 토할 때까지 반복해보라고 한 보름만 해도 득음하게 될 거라면서 그럼 넌 영서가 날고 기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이러다 영서한테 밀리면 영영 끝이라고 정년이를 약올리며 말이야. 그런데 혜랑아, 내가 예전부터 국극단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왔다는 걸 여지껏 내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니? 그동안 수많은 내 라이벌들에게 이런 식으로 득음의 방법을 알려주어 목을 부러지게 만들었다는 것도 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진심으로 동물을 위해 제안한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더는 내 거짓말에 속진 못하겠구나. 마치 국극단을 위하는 척 연기하면서 후배의 목까지 부러뜨려버리는 너를 이제 다시는 꼴도 보기 싫구나. 꺼져라. 혜랑아,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혜랑은 강소복에게 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한쪽 뺨을 손으로 감싸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극장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라이벌들을 망가뜨릴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나쁜 짓을 절대 들키지 않았는데 왜 아직 연구생인 정년이 하나 때문에 문옥경과 강소복에게 버림받아야 하는지 얄팍한 서혜랑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때까지도 서혜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않고 오히려 정년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년, 너 때문에 내 입지가 곤란해졌어. 난 이제 나이 들어서 다른 국극단에 새로 들어가기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감히 너 따위 때문에 내가 매랑 국극단에서 쫓겨난다고. 윤정년, 너 절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서혜랑은 오히려 더 강하게 도끼를 품었고 차마 문옥경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근처 여인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윤정년은 잠에서 깨자마자 국극단으로 가서 소리를 연습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고 정년이를 말리기 힘들었던 의사와 간호사는 강소복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소복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서는 정년이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지만 정년이가 울며 불며 고집을 부리며 말하길 소리꾼더러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란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지금 단장님은 지더러 죽으라고 한 거란께요. 지는요 죽으면 죽었지 소리를 못하지는 못해요. 그니까 제발 저 좀 국극단에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한 강소복이 소리치길 제발 좀 정신 차려. 정년아.
너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소리는커녕 말 한마디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너 정년 그 지경을 보아야 속이 후련하겠니? 그러자 정년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강소복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묻길 단장님요, 그러면 어떡하요?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단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단가요? 강소복은 채공선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 윤정년까지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감정이 격하게 동요되기 시작했고 그만 정년이를 그 자리에 둔 채 눈물을 감추고자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서혜랑이 엎드려 울고 있는 정년이에게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길 정년아, 소리를 다시 내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 그러자 윤정년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혜랑의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그게 참말이단가요? 다시 소리를 낼 방법이 정녕 있단가요? 라며 간절하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고 서혜랑이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 말하길 이건 아주 유명한 명창들이 하던 방법인데 요즘은 미신이라고 안 하기는 해. 하지만 그 효과가 진짜 있는지 이걸 해내는 사람들은 전설 속의 소리꾼이 되었대. 바로 똥두간에서 오랫동안 부패된 똥물을 퍼서 쉬지 않고 단숨에 한 사발을 마시면 며칠 후 막혔던 목이 뻥하고 뚫린다고 해. 정년이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모두 다 포기하라고만 말하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뒤 진짜 똥두간에서 똥물을 퍼서 한 사발 마시려던 찰나 이 소식을 들은 강소복이 찾아와 정년이가 마시려는 똥물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년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목에 염증이 생긴 정년이가 똥물까지 마시면 정말 목을 다시는 못 쓸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강소복은 이런 미련한 짓까지 하려는 정년이를 보고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몰랐죠. 그렇게 정년이가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동안 박초록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고 서복실, 진현홍과 함께 마음을 먹고 서혜랑에게 정년이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혜랑이 정년이를 망가뜨리는 걸 본 초록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서혜랑도 목을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독약이 든 차를 마시게 하려고 하였고 그날 저녁 서혜랑에게 만나자고 하였어요. 박초록 앞에 놓여있는 차는 독이 없었고 서혜랑 쪽에 놓여있는 차는 독이 들었기에 서혜랑이 그 차를 마시기만 하면 서혜랑은 목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은 초록이었지만 막상 누군가의 목소리를 잃게 하려니 벌써부터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마음을 바로 고쳐먹었습니다. 선배님 차는 식은 것 같아요. 제 차를 그냥 드세요. 라면서 초록이가 차를 바꿔놓았지만 의심이 많은 서혜랑은 그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바꿔준 차가 아니라 초록이 앞에 놓인 차를 가져다가 벌컥벌컥 마셔버린 것이었죠. 초록이 너 내 차에다가 독이라도 탄 거야? 나 그냥 원래 내 차인 식은 차 마실래. 그렇게 서혜랑은 독이 든 차를 마시고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여인숙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날 저녁부터 온몸에 열이 나더니 며칠 뒤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잃어버린 서혜랑은 괴로워서 한참을 눈물만 흘리며 말하길 도대체 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분명히 난 초록이의 차를 마셨는데 설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서혜랑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보았지만 이제는 아예 쇳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죄책감에 시달리던 초록이와 복실, 연홍이는 문옥경을 찾아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문옥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길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가 서혜랑에게 마시라고 한 차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잖아. 서혜랑은 초록이 내 차를 가져다 마신 거니까 이건 너희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 하지만 다시는 이런 짓은 버리지 말고. 그렇게 문옥경은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했고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서혜랑은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소문만이 저작거리에 돌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